이런 경력을 가진 선생님께서 꼭 해야 되는 선행학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주장하는 선행학습은 예전부터 매월 1회 학부모 워크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경험하게 했던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떤 학부모 교육을 하실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쉽게 말하면 교실에서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잖아요. 네. 제가 제안한 건 진짜 공부란 뭘까요? 되게 오래전부터 진짜 공부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했었는데요. 네. 저 지금 살짝 울컥했어요, 네. 선생님.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까? 네. 잠깐만요. 그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네. 그런 마음이고. 오늘은 가슴속 깊숙이 담아야 할 소중한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6년 경력 초등교사이시자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배웁니다의 저자이신 최순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순나이고요. 36년 교사를 하고 현재 학부모 강의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선생님께서 꼭 해야 되는 선행학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주장하는 선행학습은 고맙다,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아이, 인사할 줄 아는 아이, 종치면 제자리에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네. 규칙을 지키는 아이, 정리정돈이 되는 아이, 이 네 가지가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 학교에 오면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학부모 교육을 오랫동안 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초등교사로 있으면서 담임을 쭉 했거든요. 담임을 하면서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 교육을 했었고요. 2년 동안 학교 박 선생님으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네 가지 선행학습이 학부모가 새롭게 배워서 가르쳐야 될 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그거는 충분히 중교육까지를 배워야 되는 거고. 예전부터 매월 1회 학부모 워크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꽤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 해서 12번 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아버지도 같이 오신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경험하게 했던 건 뭐냐 하면 학생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 아이 자리에 앉아서 내 아이가 했던, 예를 들어서 시 짓기를 했으면 시를 하면서 본다든지 색종이 짓기를 한다든지 한 뭐 10분이나 20분 정도, 아니면 모둠토이. 생각보다 지금 부모님 세대가 프로젝트 수업에 별로 익숙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또 엄마들끼리 배우잖아요. 그런 체험을 잠시 하면서 나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반 엄마들이 다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도 쭉 했었죠. 매월 1회 하면서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은데요. 스승의 찾아갈 은사님이 안 계신데요. 제 선생님 되어주시면 안 돼요. 한동안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가서 갖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정말요? 그러면서 엄마로서의 역할도 배우고 저와의 그런 관계를 맺어서 지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일들은 이거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꼭 실천하라고. 예를 들면 네 생각은 어때?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은 하자. 그러면 엄마들이 약발이 2주밖에 안 가요. 우리 2주에 한 번 하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너무 틈이 길어요. 이런 얘기들도 들었고요. 사실 제가 지금 학부모 교육을 하고 다니지만 학부모가 마음껏 실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더 배우고 더 노력해서 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붙이고 제가 하는 학부모 교육의 핵심은 엄마가 먼저 행복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학부모로서의 삶이 좋아진다면 누구 엄마가 아이 2명 키우는 게 너무 부러워. 너무 재밌어 보여. 나 한 명 더 낳아야지. 당장 뭐가 해결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해결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학부모 세대가 이후에 노후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교육비로 되게 많은 돈이 지출되고 그 지출되는 돈이 결국은 부모의 노후의 생활에도 발목 잡을 일이라는 게 저는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다들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수혜자라면 그 길을 가도 돼요. 그죠? 부모가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수혜자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엄마는 노력하고 푸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까 제가 선행학습이라 했지만 그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아이가 속출하고, 그래서 학교 현장은 수업 안 된다는 반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부모 교육을 하실까?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게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우리 아이들은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거 다 인정하시죠. 깨있는 유의미한 시간이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보내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쉽게 말하면 교실에서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잖아요. 이때 반짝반짝 빛난다는 꼭 1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성취하고 경험하고 이러기를 바라고 온전히 잘 살고 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을 부모인 나는 어떻게 갈 건가? 제가 제안한 건 첫 번째, 학교에서 내어주는 어떤 안내장도 업소 여기지 말고 귀하게 다룰 것. 담임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가는 학교인데, 공부하는 교실인데, 배울 선생님인데 그 아이의 학교 교실 선생님 친구들에 대해서 진짜 귀하게 여기고 있나를 의심될 때가 꽤 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 믿고 보내시지만
하지만 그럼 내 아이가 교실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면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고민해보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숙제들도 있어요. 네이버스 편지 쓰기나 뭐 월드비전 뭐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되고 준비물도 안내되고 이러면 그런 거를 대할 때 안 해도 된다고 쓰레기통 넣는 집과 반대로 가정통신문 하나도 꼼꼼히 읽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꼼꼼히 읽는 집은 줄 쳐가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규칙 지키기에 대한 안내장이 나왔어요. 보통 3월에는 날아오거든요. 그럼 아이랑 읽으면서 줄도 끄고 뭘 실천해볼까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태도의 문제예요. 정리를 해보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받아온 뭔가를 우리 엄마 아빠 귀하게 여겼어. 다르게 말하면 나는 되게 귀한 공부를 하러 귀하게 학교에 가는구나 가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의미 있다고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걸 귀하게 여기는 곳에 나는 가. 그럼 더 깊게 해석해보면 내가 배워오는 건 되게 소중한 건가 봐. 우리 엄마 아빠도 반응해 주시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딱 3가지 꼽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들은 적 있나요? 애들 가본 적 있나? 이런 식으로 경험한 적 있는지 묻는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 음악 들은 적 있냐? 혹시 리터를 생활 속에서 본 적 있나? 이렇게 시작한다고 수학 시간이. 그러면 있어요 해야 아이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리터 혹시 생활 속에서 본 적 있나요? 물으면 나이도 반쯤 수학책요. 아니 수학책 빼고 수학이 긴 책요.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2개 빼고 수학 문제집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응원해 준다는 말은 부모가 그런 쪽에 깨어 있으면서 아이의 학교 생활과 같은 흐름을 갖고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되게 응원하고 아이 공부를 맨날 노심초사 걱정하시는데 뜻밖의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무감하시다. 제가 느끼기에는 귀하게 여겨주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요즘은 아예 대놓고 이런 부탁도 드려요. 기초조사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학기 초니까. 그런 게 오면 화요일 날 내어주면서 금요일까지 갖고 오면 됩니다라고 알림장에 쓰더라도 내일 당장 보내라고. 그러면 마음이잖아요. 에너지. 그렇죠, 맞아요. 오는 거 빨리 정성껏 해주는. 그래서 만약에 그 반 학부모가 모두 다 그 다음날 보냈다고 치면 그 반 선생님은 진짜 기쁠 거 아니에요. 온데 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반 학부모는 하루 만에 다 갖고 왔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그 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너 명이 안 갖고 오면 계속 체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문자 보내야 되고 이런 일까지를 포함하여 다 내 아이의 교실 상황을 응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선생님 말씀이 들으니까 선생님이 하고 계신 활동들까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교과서 읽기를 학부모님들한테 권하고 계시잖아요. 교과서 읽기 모임 제가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냐 하면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응원하려면 아이가 주로 하는 게 어쨌든 공부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부모님도 계세요. 우리 아이는요 막 공부는 좀 못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공부에는 관심 없는데 아이가 잘 지내고 올 수 있다? 그건 사실은 안 되는. 1초등학교에서 공부는 태도의 문제지 뭔가를 다 익혀서 100점 받고 이걸 원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모임을 만들으라고 해요. 국어 갖고 모이자. 같은 학년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다른 학년이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모였어요. 그럼 쭉 한번 만화책 보듯이 같이 훑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임을 하면서 최근 들은 피드백 중에 되게 놀라운 건데 수학 예를 들어보면요. 7세반 어머니들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선생님 수학책인데 나의 생각을 얘기할 곳이 되게 많네요. 수학책인데 뜻밖의 놀이가 많네요. 수학책인데 문제 푸는 게 별로 없네요. 수학책인데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게 많네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5-2는 7을 7 쓸 줄 알면 됐는데 지금 5-2가 왜 7인지를 묻거든요. 그럼 어쨌든 대답해야 돼요. 그냥요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지점인데 교과서 하면 룰루랄라 기쁘진 않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교과서는 아이에게 공부시켜서 수행해야 될 어떤 숙제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교과서를 좀 다르게 보자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교과서 베스트셀러잖아요. 만 권 팔려도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국정은 60만 봤어요. 맞아요. 베스트셀러고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되게 노력해서 만든 책이에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국어, 수학, 사회과학 어마어마한 학문을 초등학생이 알았으면 할 정도로 금과옥조를 줄여서 아이들 입장에서 만든 아주 특별한 책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우리가 로망으로 바라는 삶, 학부모 말고 43살의 엄마인 나로서의 로망인 삶이 주로 뭐예요? 시도 읽고 책도 읽으면 좋겠고 음악 감상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면 좋고 네. 적어도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흔히 우리가 국수사과라고 이름 붙이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체능이 다 들어있는 책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 책을 부모님이 아이를 핑계로 함께 본다면 그 책의 내용들을 교양 있는 삶과 진짜 일치해요. 저는 그 교과서를 봐서 아이를 잘 키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봐서 7-8은 15를 어떻게 가르칠까 전혀 더더욱 아니고 그 책을 보면서 일단 아이를 깊이 이해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더 먼저는 부모님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 영역으로 보면 1학년, 2학년 때는 주로 우리 마을에 대해서 배워요. 3학년 우리 구, 공로구, 4학년 서울특별시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4학년 될 때쯤에 온 가족이 우리 대구광역시에 있는 문화재를 한번 찾아가 볼래? 찾아가 보는 게 아이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네. 부모님의 삶의 질도 높여지는 거잖아요. 내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런 기회를 갖고 덤으로 아이를 더 이해하게 되고 아이를 이해하게 되면 보세요. 4학년에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 발표도 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그 시간에 교실에서는 빛이 나겠죠. 당연 반짝반짝 빛나죠. 벌써 저요 난리 나요. 그렇죠. 제가 팀장 할게요. 제가 보고서 쓸게요. 저 팜플렛 많이 갖고 있어요. 기억나는 우리 반 아이 중에 한 명은 진짜 잔뜩 갖고 왔어요. 그 아이 앞에 아이들이 다 줄 섰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아이들도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인쇄를 해왔어요. 근데 얘 앞에 왜 얻으려고 할까요? 그게 진짜니까. 그치, 인쇄형보다 훨씬 폼 나니까. 네.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많은 교과 공부랑 연결이 되고 교실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영 안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 초등학교 6년간 학교에서 빛났던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진다? 아니라는 데 한 표거든요. 제 제자들도 보면 교실에서 선생님께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은 아이가 대학 못 간다 그런 일 없다니까요. 그래서 0.1%의 아이는 0.1%의 부모에서 온다라는 말씀도 하신 게 이 연장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민감한 표현이긴 한데 자칫 1등급 그런 쪽을 0.1%로 생각할까 싶어서 그런데 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모든 부모가 갖고 계시고 어쩌면 제일 돌아가는 길인 것 같지만 제일 빠른 길이 부모가 0.1%의 삶을 사는 것. 네. 독서교육도 똑같잖아요. 네네. 부모가 책을 즐겨 읽는데 아이에게는 안 읽어줬어요. 그런 부모랑 부모가 싫긴 싫은데 그래도 의무감에서 매번 읽어줘. 전 전자가 더 훌륭한 부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읽어주기 전에 부모가 즐기는 것 그걸 보고 아이들은 자라니까. 네. 실제로 학교에서 만나는 부모님들도 그래요. 아이가 되게 참하고 이래서 부모님 만나보면 역시나. 네, 역시나 아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부모가 성장하지 않고 단지 아이만 더 잘 키우겠다는 건 아쉽게도 그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이거는 조금 거창하고 광범위한 질문이긴 네. 한데요. 선생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진짜 공부란 뭘까요? 되게 오래전부터 진짜 공부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했었는데요. 이 말을 처음 듣는 게 우리 반 아이 입에서 나왔어요. 저는 충분히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운동장 놀이도 되게 많이 하고 생태놀이로 꽃도 관찰시키고 이렇게 3월, 4월, 5월을 충실한 교육과정을 통합 수업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간혹 선생님 우리 반 진짜 공부는 언제 해요? 이건 공부가 아니다. 그 3학년, 4학년 담임할 때도 들었고요. 1학년은 당연히 듣고 네. 1학년 종이에 뭘 안 쓰면 선생님 오늘 왜 공부 안 하고 집에 가요? 제가 운동장에서만 한 3시간 수업할 때 있거든요. 네네. 나뭇잎도 관찰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뭇가지로 촉촉한 땅에 글자도 써보고 끝말잇기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에 몇 명 선생님 오늘 우리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지는 습관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빨리 뭔가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또르르 갖고 가서 100점 받는 그게 공부라는 생각을 그건 너무 70년대스럽지 않나요? 네네. 그죠? 학교에서는 사실 공부하는 곳이지만 또 크게 보면 살아내는 곳이잖아요. 네. 너무 긴 세월 살잖아요. 10년도 넘게.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의 삶이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만으로 한다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유년기,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는 건 삶을 살아내는 건 온몸으로 체험해보고 탐구해보고 고민해보고 끙끙거려보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여 공부인데 네. 부모님들이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있어요. 학교에서 전해지는 공부의 결과가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친구 이야기를 진짜 경청해서 들었고 감동받아서는 못 전해봤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나 친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이로 보이는 건 갖고 가잖아요. 다 맞았어. 그치, 그림을 그렸어. 예쁘게 썼어. 그거가 가지는 비중이 결코 전부가 아닌데 그걸 주로 갖고 가니까 엄마는 그거 보고 기뻐했고 그럼 아이에게 학습관은 아 이게 공부인가 보다.
그래서 학습지 없는, 종이 없는 공부를 하면 놀고 있다고 여기는 거고. 네. 또 하나 되게 놀라운 건 진짜 자주 보는 건데, 뭔가를 해오는 숙제를 내면 90% 이상 다 해와요. 네. 문제를 풀어오라든지 뭘 해오라든지. 네. 근데 이야기를 들려주라든지 듣고 오라든지 이런 종류, 그 무형의 것을 내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무형의 것이 더 가치 있는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정보를 외워놔야 되지만 지금은 다 주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무형의 것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기뻐하고 향유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남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담임으로 있을 때도 만약 3학년이면 10살의 삶을 여기서 행복해야 된다. 그게 진짜 공부다. 그 통지표란 이름으로 뭔가 내주잖아요. 내줄 때 제가 자주 얘기를 해요. 여기에 기록된 거는 네가 성장한 것에 1000분의 1도 기록할 수 없는 거다. 이 기록이 전부가 아니고, 그럼 진짜 통지표는 어디 있는지 아냐고. 지금 네가 이미 갖고 있다고. 몸에, 마음에, 기억에. 그거는 빼앗길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건데, 좀 그런 측면으로 진짜 공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지금 살짝 울컥했어요, 네. 선생님.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까요? 진짜 아이들 볼 때마다 진짜 울컥할 때가 있어요. 진심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36년 선생하면서 88년도부터 담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해마다 부모님들은 더 힘들어져요. 한 해 힘들어지고 최선을 다하고 또 자녀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잠깐만요. 아이는 더 힘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 진짜 네네. 진심으로 그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네. 그런 마음이고, 그 길이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남는 공부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책도 쓰시지만 또 유퀴즈에 나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쓰셔서잖아요. 네네. 학생 저자들과 같이 쓰는 책도 많이 기획을 하셨는데, 독서교육 전문가로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독서 교육 팁?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가족 독서를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해볼 수 있어요. 꼭 하셔야 돼요. 특히 3, 4학년 부모님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셔요. 1학년, 2학년 때는 좋아. 그림책 읽어주고 맞아요, 애도 맞아요. 즐겨 읽었어. 근데 이제 글밥이 좀 많아진 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자빠져.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만화만 보고 있어요.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데, 그때 온 가족 책 읽는 거 지금 3월이니까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에게 제가 끝까지 읽어준 책 중에 하나가 샬롯의 거미줄이었어요. 유명하죠. 일부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선생님 끝까지 읽어줄 테니까 절대로 너희들이 미리 책 사보지 마 하면 아이들 다 봐요. 그렇죠. 몰래 빌려서. 그죠. 그랬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 가족이 책을 한 권 준비해요. 푸른 사자 와니니 되게 재밌거든요. 책은 부모님 중심으로 정해도 되고 아이가 권해도 되고, 색깔 있는 펜을 준비해요. 4가지 색깔로. 네 아빠는 명이나? 파랑, 엄마는 노랑 뭐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다음 포스트잇도 딱 정해서, 보통 책 읽고 나면 뭐 접어놓거나 책갈피를 끼워놓는데 붙이는 거죠. 아빠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20쪽 읽고 있어. 엄마는 32쪽. 그럼 아들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엄마 아빠 이기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없을 때 막 읽어서 더 앞장설지도 몰라요. 근데 내 아이가 그런 성향이 아니다 했을 때는 상금을 걸어도 되겠죠. 이 책을 제일 먼저 끝낸 사람이 돈을 만을 갖다든지, 아니면 4명이 다 읽고 나면 파티를 하자든지, 집 안에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뜻밖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같은 걸 온 가족이 보고 있잖아요. 물론 따로 보긴 하지만,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억울했을 것 같지? 아빠 맞아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아까 펜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인사이트 문장을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안 밝혀도 누구 줄인지 알죠? 아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와닿았다고 했어. 나도 와닿았어. 근데 아빠가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줄 치는 밑에 자기도 그래. 그러면 써볼 수 있잖아요. 나 이 부분 읽을 때 우리 아들 생각났어. 우리도 이랬었지 라고 하면, 아마도 아이들이 앞이나 뒤에를 설득 펼쳐볼걸요. 엄마 아빠가 혹시 내한테 뭔가 보물찾기 숨겨두지 않았을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이 어떤 하나의 주제로 교양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실제로 아이 키워보면 7자 이내의 말을 주로 하잖아요. 밥 먹어라, 씻어라, 자라, 저리 가라, 숙제했나 뭐 이런 진짜 10자 이상의 문장을 구사하지 않아져요. 근데 일부러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교양 있는 대화를 해보자, 이건 힘들지만 책이랑 한 권 보면, 지금 글밥이 많은 책을 예를 들었는데 그림책도 괜찮아요. 그죠? 글밥이 없는 그림책도 한 권 우리 일주일 동안 이걸 보자 해서 그냥 각자 보는 거예요.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아이가 설사도 못 읽었더라도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궁금하네 할 수도 있고. 제가 요즘 새벽에 같이 책 읽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6시쯤에 하는데 진짜 우스운 게 한 3쪽 정도 소리 내서 읽고 인사이트 문장을 서로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요. 3쪽을 분명히 저도 정신 차려서 봤어요. 근데 다른 분의 인사이트 문장 들을 때 저게 있었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책은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으면
혼자 네 권 이런 것보다 가족이 한 권을 읽는 게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권해드리고 또 아이가 좀 더 저학년이고 문해력이나 이런 걸 걱정하신다면 그림책이나 이런 책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낱말 하나를 집에서 화이트판 보통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화이트판에 적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그 카다가 생각나. 그렇게 적은 낱말들은 우리 가족이 룰을 정하는 거죠. 저 낱말을 넣어서 자기 전까지 한번 말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의도적으로 그 낱말들을 보게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다 보면 평소와는 다른 대화를 하게 되잖아. 엄마가 맨날 빨리 씻어라 빨리 자야지 대신에 그 카다를 넣었어.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이 함께 책이라는 화두로 놀이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되게 구체적인 팁인데 가족 나들이를 갈 때 차에 잔뜩 싣고 다니는 거예요. 스케치북 큰 거, 필기 도구들, 다양한 채색 도구들, 그림책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 할머니 댁에 갔는데 갖고 갔어. 아이가 책 안 봐도 괜찮아요. 가방에 꺼내서 할머니 댁 그 시대 펼쳐놓는 것까지도 공부인 거예요. 우리 집은 떠올려보면 나의 어린 시절은 엄마 아빠가 어디 갈 때 늘 책이 있는 집이었어. 우리는 책을 놀이의 도구로 여행의 도구로 있었어 라는 그 가정 문화가 책을 되게 가까이 친구로 읽을 수 있게 하고 지금 당장 안 읽더라도 언젠가 읽을 수도 있고 제가 우리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 책을 진짜 열심히 읽는 아이들 다 가족이 일기에 보면 진짜 자주 나와요. 서점에 나들이 갔어요. 어느 도서관에 가서 누나는 시험 공부를 하고 나는 뭘 하고 우리 엄마는 뭘 했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독서 토론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는 거마저도 문화니까 그런 쪽으로 해보는 거 권합니다. 오늘 당장 책 한 권 정하셔가지고 식탁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탁에 올려놓고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부모님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기는 해요. 똑똑하고 자존감 높고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님들께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느 순간부터 돌봄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아이가 돌볼 기회가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기여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 자체로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나도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해봤던 경험, 어깨에 힘줄 경험 그걸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왔어도 여전히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반장 부반장 선거할 때 탁 나가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용돈을 모아서 어딘가에 기부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말고라도 할 일 진짜 많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옷 개는 거부터 빨래 넣는 거 밥하는 거 청소에 모든 그 일상사에서 아이가 3학년 때보다는 4학년 때 조금 더 역할을 주고 4학년보다 5학년에 더 주고 해서 저는 아이들 키울 때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엄마 바쁜데 밥 좀 해줄래?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도 밥을 했어요. 제가 퇴근이 늦으면 밥 정도는 사실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고도의 위험성도 없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 되게 띄워줘야지. 역시 네가 한 밥은 밥맛이 달라. 그럼 어깨에 힘주고 그렇죠 막 이러는데 아이가 자기가 하는 공부로는 그렇게 인정받기 힘들어요. 수학을 잘했다고 국어를 잘했다고 기여의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일인데. 그래서 가정의 일에 당연히 동참시키는 거. 부모를 위해서 얘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원래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교실에서 빛나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씻어보고 불려보고 깍두기 담을 때 엄마랑 같이 옆에 도와본 아이는 삼투압도 이해한다니까요. 소금을 넣으면 물이 나오는 거. 그걸 예를 드는 아이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저 삼투압 경험 있어요. 언제?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깍두기 담는데 소금 뿌려놨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거 혹시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주는 걸 권하고 또 하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꾸준한 루틴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게 독서도 괜찮고 운동도 괜찮고 꾸준히 좀 가벼운 걸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가정 문화 속에 이 세 가지 낱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연, 책, 움직임.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움직임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안 되니까 자꾸 힘들고 또 면역력이 낮아져서 감기 유행하면 진짜 많이 걸리고 근데 저는 하루에 100분 이상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했던 담임이거든요. 그럼 장기 환자 우리 반 확실히 적어요. 그런 것들이 유년기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선물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은 선생님 책에 기반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책에 관심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책나눔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퀴즈로 내주실 거예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선물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퀴즈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진짜 기다리는 선행학습 4가지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아이, 종이 치면 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아이, 정리정돈 잘하는 아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총 몇 글자죠? 4글자. 잘 모르시는 분들 저희가 이렇게 초성 힌트도 드리고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내용 어딘지 시간 링크도 넣어드리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